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사흘 동안 많은 비가 내렸던 광주 전남에 밤사이 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목포 지역 붕괴 위험 건물 보강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건물 철거 계획이 아직 미정이어서 여전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민주시민토론학교 캠프에 참여해 9박 11일 동안 유럽 탐방에 나섰습니다. 해남군이 탄소 중립 실천 등 해남형 ESG 윤리 경영을 군정 전반에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동안 많은 비가 내렸던 광주 전남에는 밤사이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낙석이나 토사유실 위험 신고도 잇따랐는데요. 목포항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목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밤부터 세차게 쏟아지던 비는 지금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한 비는 계속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 전남 전체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돼 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전남 지역에 내린 비는 구례 432mm를 최고로 담양 377mm, 해남 305mm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영암과 순천 등에는 시간당 50mm의 강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3주 동안 광주 전남에 내린 비는 평균 527mm로 이미 평년 강수량 338mm를 훌쩍 넘어선 상태입니다. 밤사이 피해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영암에서는 하천이 범람해 마을이 침수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주민 5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영암과 나주 등에서는 주택과 공사장 주변에 토사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사흘 동안 전남에서 폭우 피해 신고 건수는 3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작물 피해도 많았습니다. 전남에서는 이번 비로 논과밭 651헥타르가 침수됐고 건축물 7동에서 파손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는 내일까지 100에서 200mm, 해안가를 중심으로 많은 곳은 250mm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리면서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고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목포항에서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붕괴 위험에 있는 목포의 5층짜리 건물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에 이어 추가로 보강 파이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건물 철거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위험은 여전합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4일 건물 내 주기둥 일부가 파손된 목포의 한 5층짜리 건물입니다. 사고 직후 주기둥 옆에는 보강 파이프 50개가 긴급 설치됐습니다. 붕괴 위험을 더욱 낮추기 위해 이번 주 안에 30개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건물 주위에 안전 펜스도 설치됩니다. 지금 건물에 지금 접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높이 2.4m로 해서 지금 건물 주변을 다 지금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건물은 매우 위태로워 보입니다. 건물 외벽 곳곳이 뜯겨져 나갔고 균열도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갈라진 건물 외벽 틈새로 전나에 내려 고인 빗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번에 건물 주기둥 일부가 파손됐을 뿐 오래전부터 불안했던 위험한 건물이었다고 말합니다. 장마 때나 태풍 때나 보면 벽에서 들어가 한시 외벽 자체 저런데 저렇게 물이 새잖아요 지금. 아마 예고된 것 같아요. 갈등이 부서지고 나서 이러는 건 좀 아니다 싶어. 아니렇게 생각하다 우리나라 큰 사고 나잖아요. 목포시는 해당 건물에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철거 계획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들 가운데 일부가 수억 원에 달하는 철거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물 붕괴를 막기 위해 긴급 안전조치가 취해지기는 했지만 언제 철거가 이뤄질지 몰라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전라남도의 무안국제공항 관광객 유치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나강국 전남도 의원은 전라남도가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유치한 해외 관광객은 2천여 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해외 관광객 유치 사업보다는 김해공항보다 더 비싸게 표를 구입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 출국 관광객을 지원하는 것이 무안공항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가 건축물과 주택 등 86만 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1,801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감소한 걸로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하향 조정의 영향으로 분석되며 3%대 하락을 보인 경북과 전북 등 타 시도에 비해 적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에서는 여수가 410억 원으로 부가액이 가장 많았고 진도가 13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전라남도 국제농업박람회 사무국은 사단법인 1.5도시 포럼과 업무 협약을 맺고 기후위기에 대응한 치유 농업을 주제로 2023 국제농업박람회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2023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1일간 전라남도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 일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개월의 대장정이 누적 관람객 540만 명에 육박하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인기를 끌었던 경관정원이 이번에는 175만 송이의 여름꽃으로 박람회 후반전 준비를 마쳤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4월에 개막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지난 주말 석 달 보름 정확하게 절반을 넘겼습니다. 누적 관람객 수는 538만 9천여 명으로 이미 목표 대비 67%를 넘어섰습니다. 오천 그린광장, 그린 아일랜드와 함께 개막 당시 가장 인기를 끌었던 26헥타르의 광활한 경관정원은 150만 송이의 화사한 튤립과 유채, 비올라, 리나리아 등 봄꽃의 향연으로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택지 개발을 앞둔 유휴지를 활용해 100여 년 전 동촌의 구비진 형태와 순천만 객골을 형상화하면서 2달 반 만에 43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박람회 시작을 봄꽃이 만발한 경관정원이 열었다면 남은 절반의 박람회도 여름꽃으로 세 단장을 마친 경관정원에서 시작됩니다. 봄철에 저희들이 연출했던 튤립은 굉장히 꽃도 컸고 화려했던 그런 색감이었다면 여름, 가을 꽃은 좀 더 은은하지만 사람들한테 포근하고 편안한 이미지를 줄 수 있게끔 11종의 그 색감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순천시는 봄철 경관정원에 심었던 튤립 9군을 시민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버들마편초와 천일홍, 칸나 등 11가지 여름꽃과 함께 코스모스까지 175만 송이의 꽃식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동천과 순천만 형상에 미래 8m가 공존하는 컨셉이 더해졌고 여름 후기를 대비한 서양 정원식 배열도 돋보입니다. 경관정원에 들어간 예산은 총 59억 원. 이 예산의 대부분은 필요한 꽃을 지역 화훼농가에 100% 계약 재배하고 주민들에게 인건비를 주고 꽃을 심는 데 쓰였습니다. 이제 여름꽃, 가을꽃을 준비해 가면서 여름철 재해 대책까지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렸을 거에 대비해서 그 형태 자체를 기하학적인 배치를 해서 비가 많이 오더라도 바로 시민들께서 관람할 수 있게끔. 이번 박람회의 다양한 콘텐츠 가운데 전무후무한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경관정원. 신의 한 수와도 같은 경관정원의 여름꽃은 이번 주말부터 절정의 꽃대고를 선보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생들이 땅끝 해남에서 독일 베를린 등을 찾아가는 민주시민 토론학교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평화와 공존, 역사와 미래에 대한 유럽 곳곳의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박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지역 고등학생 8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3 전남 민주시민 토론학교 국외 캠프단입니다. 학생들은 출정식을 시작으로 9박 11일 일정으로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등 3개국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해외 탐방 기획부터 현장 사전 조사를 통해 강강술래 퍼포먼스와 영어 릴레이 스피치 등도 학생들이 직접 준비했습니다. 들뜨죠. 이제 아는 친구들도 많고 같은 외국어 고등학교에서 같이 온 친구들도 있는데 이 해외 탐방 유럽도 가는 게 이제 흔치 않은 기회니까 정말 이제 신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응원하기 위해 나온 학부모님들도 이번 민주시민 토론학교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저도 많이 좀 배우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좀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큰 인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시민 토론학교는 과거 전남교육청이 진행했던 시베리아 독서 토론열차 프로그램이 코로나19 이후 잠정 중단되면서 올해 새롭게 추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학생들은 그동안 교과서나 책에서만 보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예정입니다. 떠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무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9박 11일 동안 이번 대장정을 다녀왔을 때 얼마나 더 많이 변했을까 정말 궁금하고 또 만나보고 싶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에 맞춰 플래시몹 공연을 하면서 힘찬 출정식을 마친 학생들. 평화와 번영의 유라시아 시대를 선도할 인재 육성을 위한 9박 11일간의 대장정이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선 8기 자치행정 목표를 해남형 ESG 경영으로 내세운 해남군은 지속가능한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산 1조 4천억 원 시대를 맞아 경영행정을 통해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신광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남군이 하면 대한민국의 기준이 됩니다. 명형관 해남군수가 민선 8기를 시작하면서 내세운 기치입니다. 경영인 출신으로 재선을 시작하면서 해남형 ESG 윤리 경영을 군정 전반에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청정 해남과 함께하는 안전사회, 신뢰 행정 구축을 목표로 지속가능한 청사진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의 중심이 우리 해남이 돼야 되고 시작점이 우리 해남이 돼보자. 민선 7기인 지난 2019년 지방재정 1조 원으로 전국 군단위 최대 예산 운용이 시작됐고 올해는 1조 4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 집행률 9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과 솔라시도 기업도시 개발은 해남군의 일자리 창출의 미래 동력입니다. 화원산단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 등 장기 성장 동력이 될 대규모 현안 사업 추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사계절 축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는 등 문화관광 분야의 주요 사업들을 향후 3년간 집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해남에 머물고 해남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면 그 솔라시도의 인구 증가도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국 최고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지역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된 해남군의 당면한 목표는 살기 좋은 해남 건설입니다. 교육재단 운영 등 교육도시 조성과 작은 학교 살리기, 청년 임대주택과 다문화정책 추진 등이 향후 핵심 과제들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여수시가 최근 기본 계획을 바꾸는 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개최 시기와 기간, 장소, 예산 등을 대폭 수정해 박람회의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보겠다는 구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6년 7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한 달 동안 여수 돌산 진모지구와 관내 도서지역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인 여수 세계 섬박람회. 최근 섬박람회의 종합 기본계획까지 도출된 상태지만 지역 내에서는 행사의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단 전남도와 여수시 의회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212억 원에 그치고 있는 사업비를 5배 이상 키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전남도도 이 부분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1,000억 이상 충분히 예산이 들어갈 걸로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은 전라남도에서 특히 이제 국가 각 부처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연계해서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하겠습니다. 현재 개최 기간 한 달에 대한 연장 여론에 대해서도 여수시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2년 여수 세계 박람회가 3개월 동안 진행됐고 인근 순천시의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도 7개월 동안이나 개최되고 있는데 섬 박람회는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를 모두 담아내기에 개최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너무 짧지 않냐. 어찌됐든 그래도 행사를 준비한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하고 몇 년 동안 온 시민을 동원하고 또 이렇게 행정력을 이렇게 쏟았는데 그거 한 달 갖고 되겠나. 너무 아쉽지 않냐. 또한 섬 박람회 개최 시기에 대한 우려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개막일이 7월 중순인데 올해 기록적인 폭우를 동반하고 있는 장마처럼 우기와 겹치게 될 경우 관내 도서지역 일원을 중심으로 열리게 될 섬 박람회 흥행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바꿔서 또 의지를 좀 가져줬으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도 한번 지적을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게 우기 때고 태풍 올 때면 이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섬 박람회의 틀을 바꿔 전체적인 규모를 키워보자는데 전남도와 여수시 의회까지 공감대를 갖고 있는 상황.
하지만 보수적인 성향의 행정안전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여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목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물가안전관리 추진 실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목포시는 지방 공공요금 동결과 착한 가격업소 모집 확대 지원, 공공배달의 먹개비 등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해남의 노래 작사 공모전 심사 결과 동요와 발라드, 트로트 부문에서 45곡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해남군은 수상작을 해남군 누리집에 탑재해서 의견을 청취한 뒤에 해남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 제작을 통해 관광 활성화 등 역점 사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영암군이 반려견 등록비 지원 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에 나섰습니다. 영암군은 반려가족 부담 경감과 동물 등록률 제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등을 위해서 1인당 반려견 5마리까지 내장형 무선 식별장치 등록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자은도 양산해변이 별 관측의 성지로 조성됩니다. 신안군은 국립광주과학관,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과학주제 관광 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양산해변은 빛공해 지수가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평군이 전남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올 여름방학부터 관내 모든 학생들에게 우유 무상급식을 진행합니다. 한평군은 방학 중 우유급식 대상자로 알려질 경우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 한평 지역 초중고 2,100여 명의 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6회째를 맞는 무안연꽃축제가 오는 20일부터 나흘 동안 무안군 일로 회산백년지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축하 공연과 달빛 드론쇼와 함께 이열치열 불멍존, 먹거리 나눔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들이 운영되며 야간에도 조명으로 연꽃을 형상화하는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저번 주 목요일부터 현재까지 목포와 전남에 100에서 4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내일까지 추가적으로 100에서 200, 많은 곳은 250mm 이상, 특히 완도와 장흥, 강진에는 35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밤까지 시간당 30에서 80mm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돌풍과 함께 벼락이 치겠습니다. 침수 및 집안 꺼짐, 산사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목포는 27도, 무안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은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해남이 28도, 강진은 27도로 덥고 습하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채소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25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안개가 자욱한 가운데 비가 오겠고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33분이고요. 첫 만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더욱 높아지겠습니다. 주말부터 다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과 함께 김용학 감독. 대한민국 우주대원이 달에 홀로 고립되었다. 이렇게 가자. 더문 8월 2일 극장 개봉. 내 디저트가 제로라면 난 매일 달고 살 거야. 참을 수 없는 쫀득함과 달콤함. 설탕까지 없는 제로니까. 언제나 맛있게 제로하다. 롯데 제로. 아임비타. 회식할 때 한 샷. 지쳤을 때 한 샷. 운동할 때 한 샷. 에너지가 필요한 모든 순간. 유럽산 프리미엄 고함량 비타민 아임비타. 르노 XM3 이텍 하이브리드. 즐거워서 좋다. 조용해서 좋다.
힘이 되어 더 좋다. 무엇보다 당신을 닮아 좋아. 가장 전기차에 가까운 XM3 이텍 하이브리드. 원하는 기능을 원하는 순간에 당신의 자동차는 이제 새로워질 일만 남았습니다. The Kia EV9. Kia. Movement that inspires. 다이슨의 첫 물청소 헤드. 물기와 찌든 때를 닦아내고 닦아낸 오염물질을 회전할 때마다 분리해 깔끔하게 청소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물로 깔끔한 마무리. 깨끗한데 오늘? 늘 깨끗했지? 코드 제로 페어링으로 늘 깨끗하게. LG 코드 제로 오브제 컬렉션.